그 최종 드레스 샵을 켈리 손윤이에서 K로 제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신부님들이라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드레스 투어를 하고 투어 후기랑 꿀팁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 영상 촬영할 때 이제 드레스 투어를 하고 앞으로 제가 진행할 최종 드레스 샵을 켈리 손윤이로 확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최종 드레스 샵을 켈리 손윤이에서 아벨바이 K로 제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플래너를 할 때 제 진행했던 신부님 중에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옆에서 다른 플래너님이 진행하시는 신부님 중에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던 거죠. 저는 평상시에 이제 제가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한 스타일이 조금 확고한 편이어서 친구들도 가면서 아, 저건 딱 너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확고한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플래너를 하면서 워낙 다양한 드레스샵을 가봤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제가 멘붕이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신부님들이라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왜 이런 일이 생겼나에 대한 고민을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이제 이런 평상복 같은 경우는 워낙 매일매일 입으면서 이건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 이건 나한테 안 어울리는 스타일에 대한 경험이나 데이터들을 쭉 축적을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드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입어본 건 저도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드레스가 내 눈에만 예쁜 건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쁜 건지에 대한 조금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참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딱 중심을 잡고 뚝심 있게 딱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제가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투어의 순서를 짤 때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 가장 선택할 확률이 높은 드레스샵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배치할 때 켈리 손윤이가 저의 진짜 오래된 로망샵이어서 확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아벨바이 K랑 시작바이 이명순을 포함한 대부분의 샵은 드레스 투어 당일 결정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켈리 손윤이는 당일 결정 혜택 플러스 현장 결정 혜택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결정할 때 조금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이제 켈리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선택을 할 때 현장 결정 혜택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켈리 손윤이의 마지막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도 계속 아벨바이 K랑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런데 켈리 손윤이는 지금 결정하면 눈앞에 보이는 큰 혜택이 있다 보니까 뭔가 왠지 이거를 선택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켈리에서도 워낙 케어를 잘해주시다 보니까 어차피 나의 로망샵이었으니까 잘한 선택이겠지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고 난 후에도 이제 드레스 투어 후기 영상을 편집할 때 보니까 선택을 했는데도 아벨바이 K에 대한 미련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오빠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나 켈리 손윤이로 결정한 거 잘한 거 맞겠지? 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의 내면에는 나 아벨바이 K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켈리 손윤이가 진짜 마음에 최선인 게 맞아?
라는 질문을 이제 숨겨놓고 제가 그렇게 돌려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아, 얘는 켈리가 로망이었으니까 당연히 켈리가 마음에 들겠지. 근데 이왕이면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의견이 모아지는 게 좋으니까 다 켈리가 예쁘다고 해준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게 아벨바이 K보다는 켈리 소년이가 조금 더 금액대가 있는 샵이어가지고 얘가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니야 켈리가 제일 예뻤어 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제가 참다가 솔직하게 오빠한테 오빠 근데 나 아벨바이 K가 너무 미련이 남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빠도 띠용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오빠랑 긴 대화를 나눈 끝에 드레스샵을 변경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투어를 하고 나서 식을 준비함에 있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미련을 가지고 8개월을 가기에는 너무 후회가 남을 것 같지 않냐. 좀 아깝긴 하지만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너무 고맙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 아벨바이 K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켈리 손윤이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 드레스샵이 안 예뻤던 건 진짜 절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해봤을 때 모든 드레스샵에는 예쁜 드레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대한 나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드레스들이 많은 샵을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그래서 켈리 드레스만의 특유의 느낌이나 뭐 컬러 드레스 이런 것도 너무 예뻤지만 이제 저는 본식 드레스를 이제 가장 메인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플래너를 하면서 이제 많은 드레스들을 보고 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저의 취향이 변경되게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화려한 드레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전체적으로 다 화려한 느낌보다는 조금 힘을 빼지만 한 군데에 포인트가 있는 그런 걸 제가 좋아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켈리 손니니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화려한 걸 좋아했다 보니까 좀 그런 드레스들이 많은 샵이거든요. 그래서 비즈 같은 경우도 되게 번쩍번쩍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상체 부분이나 밑단 부분까지 뭐 입체 꽃 모양 같은 아플리케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는 드레스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드레스 투어를 할 때 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런 입체 아플리케나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실버 느낌의 비즈감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켈리 손윤이에 갔을 때 오랜만에 가서 입어보니까 그게 좀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렇게 드레스샵을 중간에 바꿨을 때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일단 위약금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뭐 가끔 가다가 촬영을 했는데 촬영 때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본식 드레스만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드레스 투어를 하고 촬영 가동을 안 했는데도 변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드레스 투어비도 내고 그 이후에 아무 일정을 안 했는데도 왜 위약금이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당일에 결정을 하고 현장에서 결정하면서 이제 제가 혜택을 받기로 서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이 된 거랑 다름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위약금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위약금 같은 경우는 드레스 샵마다 너무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제 플래너를 그만둔 지도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켈리 손윤이의 위약금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플래너 언니한테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신부님들의 경우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적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30만 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켈리 손윤이는 거기서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위약금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금액을 듣고 좀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거는 이 정도면 그냥 바꾸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좀 너무 충격을 먹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아벨바이 K랑 켈리 손윤이랑 금액대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고
후회가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드레스샵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어를 할 때 3가지 정도를 명심을 하고 가야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신부님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레스는 사실 신랑님들은 봤을 때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신경을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드레스는 신부님이 입고 아무래도 신부님의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옷이다 보니까 이제 신부님의 그 취향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저의 스타일을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친구나 플래너님이나 드레스샵 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 저처럼 저의 취향이 조금 뚜렷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2번 드레스가 예쁘다고 하더라도 제가 1번이 마음에 들면 결국 선택은 1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1순위는 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랑님이랑 드레스 투어 하기 전에 조금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최대한 돌려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대신 서로 상처받지 않게 말은 예쁘게 해야 돼? 이제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저처럼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워낙 기대가 많다 보니까 서로 조금 그런 좋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려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바로잡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기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두 번째 팁이 될 수 있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드레스 투어 할 때 시간대를 조금 오전으로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투어 같은 경우는 현장 혜택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보통 당일 혜택이다 보니까 투어를 하고 나서 샵을 빠져나오고 이제 그 샵이 문을 닫기 전까지만 연락해서 저 최종적으로 이 샵에서 진행할게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어차피 저는 선택이 빠른 편이라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4시, 5시, 6시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6시 마지막 투어를 하면 7시가 되는데 보통 샵이 7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선택을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선택을 빨리 하고 나는 선택을 뒤집지 않아 라고 누구보다 자신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첫 타임이나 아니면 11시, 12시, 1시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시에 나온다고 해도 2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7시까지 한 4시간, 5시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후 시간대보다는 오전 시간대로 선택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꿀팁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선택할 것도 많고 그래서 고민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의 이런 경험담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이런 같은 실수를 하는 확률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에 촬영 가복 영상을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